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로는요, 3쪽과 4쪽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3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자, 앞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해 놓은 그림이에요. 삼각형 ABC는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자, 1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5번과 6번에 도착하도록 말풍선에 들어갈 알맞을 말을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자, 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AB와 AC의 길이가 같죠. 자, 왼편으로 갈게요. 자,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리면 자, 이등분선에 의해서 좌우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죠. 자, 두 삼각형은 어떻게 되죠? 합동이 되었죠. 자, 합동이 되는데 합동 조건 찾아봐야 되죠. AB와 AC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각의 크기 같고요. 또 하나 가운데 선이 공통이죠. 그래서 얘는 SAS 합동이 된다. 좌우 두 삼각형이 SAS 합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 5번과 같은 결론, 즉 밑변의 왼쪽 오른쪽이 길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 180도니까 90도, 90도가 돼서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밑변 BC를 수직 이등분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구나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대응각으로 각 B와 각 C가 같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구나.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편으로 가서요. 자, 이번엔 꼭지점 A에서 BC의 중선을 그리면 중선을 그려도 좌우 두 삼각형이 합동이 돼요. 두 삼각형이 합동인데 합동인 이유가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와는 다르죠. 자, 합동 조건 뭐였죠? 그렇죠. 여긴 가운데가 공통이어서 세 변의 길이가 같네요. SSS 합동이다. 합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또 얘도 좌우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요. 6번과 같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중선을 그린 걸로 우리 5번 사실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5번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얘는 꼭지각을 이등분했을 때 나타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좌우 두 삼각형이 합동이고 그래서 밑변의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고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중선을 그렸을 때는요. 어떤 사실만 알 수 있다. 자, 밑각의 크기 같다. 라는 요 사실 한 가지만 보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요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요. 두 가지 사실, 결론 나타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 다시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알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1번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두 가지 성질을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교과서 143쪽에 문제 1번,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실려 있으니까요. 프린트물에 직접 풀어도 되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이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니까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AB하고 AC가 같네요. 그러니까 각 C, X의 값도 똑같이 55도가 되겠어요. 그럼 Y는 180도에서 나머지 두 각 합친 거 110도 빼주면 되겠죠. 그럼 Y는 70도 되겠네요. 가로 2번요. 자, 여기 AB하고 AC 같아요. 그러니까 두 밑각 같죠? 각 B가고 각 C 안쪽에 네각 61도가 되죠. 그럼 X는 180도에서 두 밑각 합친 거 122도를 빼야겠네요. 그럼 X는 58도가 되고요. Y는 어떻게 구하나요? Y는 외곽이네요.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다른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즉 58도하고 61도를 더한 값이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119도가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피라미드에서 옆면 ABC는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각 BAD가 38도, BD가 115m이다. 이때 각 ACD의 크기와 BC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었네요. 각 A는 꼭지각이죠. 우리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거 수직이고요. 길이 똑같아요. 그리고 좌우가 합동이 됐죠. 두 삼각형이. 그래서 여기 이쪽 변의 길이가 115m가 되겠고요. 그러면 BC 전체의 길이는 230m가 되겠네요. 그리고 각 C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38도면 왼쪽이 38도면 오른쪽도 38도가 되겠네요. 그럼 오른쪽이 삼각형에서 직각이고요. 38도면 여기 직각 90도 빼면 나머지 두 개 38도하고 각 C를 더한 게 90도가 되겠다. 그래서 각 C는 90도에서 38도를 뺀 게 되겠죠. 얼마인가요? 52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ACD의 크기는 얘는 52도가 되겠다.
라는 겁니다. 수평을 맞추고 싶나? 그럼 이걸 이용해 볼까?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도구로 수평을 재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렇게 뒤집어서 줄을 내리면 과연 그렇게 맞추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건 또 무슨 희한한 방법이지?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 수평이 아닐까? 하지만 바닥이 기울어져 있으면 수평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네. 미스터리해지기만 하는 도구의 사용법. 그럼 도구의 모양을 살펴볼까? 그래.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아 보이는데 길이를 한번 재볼까? 양변의 길이를 잰 결과 모두 21.5cm로 양변의 길이가 똑같은, 그래,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양변의 길이가 같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지.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지. 그럼 이 도구로 수평을 어떻게 잴까? 밑변의 중점을 찾아 줄이 지나게 하면 줄이 밑변과 수직을 이루고 줄은 중력 방향으로 늘어지므로 밑변이 지면과 수평한 선이 되는 거지. 아주 옛날 이집트 시대부터 사람들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 추와 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수평계를 사용해왔지. 그래, 그렇게 줄이 중점을 지나게 하고 밑변의 액자가 평행이 되게 하면 수평을 맞출 수 있지. 어때? 굉장하지? 액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맞추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살펴봤어요. 거기에 이등변 삼각형 수평계라는 도구가 등장하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두 밑각의 크기도 같아지고요. 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이 선은 그렇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게 돼요. 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 위에 꼭지점에 실이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실의 끝에 무거운 추가 매달려 있어요. 자, 이 실이
밑변의 중점을 지나도록 하면요. 밑변의 중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얘는 좌우의 길이가 똑같죠. 그렇죠? 얘는 좌우 합동이 되어서요. 어떻게 되더라? 얘가 수직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수직이. 그렇죠? 그런데 이 무거운 추를 달았기 때문에 얘는 중력에 의해서 축 늘어져요. 축 늘어지고 축 늘어진 이 선은 이 땅의 지면과 수직을 이룹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땅의 지면과 수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의 선, 이 실에 대해서 두 개가 수직을 이루는 선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어떻게 되겠다? 얘가 평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면과 수평을 이루는 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요, 뭐다? 얘가 밑변의 중점을 지나게 맞춰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이 안 되는 경우는요, 얘가 여기 아래 중점을 지나지 않겠죠. 실이 중점을 지나지 않아요. 거꾸로 하면 실의 중점을 지나면 수평이 되고요. 수평이 안 되면은 실의 중점을 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실의 중점을 지나도록 맞춰주면 얘는 수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 수평계는요, 알파벳 A자 모양을 닮아서 A자형 수평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기원전 2600년경에 수평을 재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이 고안해냈다라는 설이 있고요. 중세 유럽의 여러 그림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이 A자형 수평계를 널리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액자를 수평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를 실을 수평계의 중점에다가 두면 지금 수평계는 지면과 수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액자를 여기다가 둬서 이 액자가 이 A자형 수평계와 또 수평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습지 4페이지를 펼치세요. 자,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할 때 그림과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지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림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가? 라는 거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는 굉장히 막막하죠. 일단 우리가 점의 이름을 붙여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B, C. 똑같은 두 각을 지금 각 B, 각 C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볼게요. 그릴 수 있죠. 각을 똑같이 해서 이등분선을 그려요. 그리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등분선을 그리면 얘가 좌우가 합동인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럼 두 개가 합동이 되면 뭐다? 대응하는 변으로 AB, AC 길이 같겠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고 결론이 나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가 왜 합동이 되느냐를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자,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요.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렸다고 해서 얘가 밑변 BC를 수직 이등분한다 알 수 없습니다. 수직이라는 사실 이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C, BD, CD 길이 같다는 사실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그림상으로 보여지는 이 사실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각이 같고요. AD라는 변이 지금 공통으로 있죠. 자,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로 모두 동일하지요. 그래서 지금 내각의 합이 180도고요. 두 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한 각도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보니까 뭡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ASA로 합동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합동인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각 ADC가 직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두 개의 각이 같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도 같아진다라는 사실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합동이고요. 그래서 대응변으로 AB, AC 같아지니까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써보면은요. 일단 두 같은 각을 각B, 각C라고 우리가 붙였어요. 그래서 각 B와 각 C가 같은 삼각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각을 각 A라고 뒀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었죠.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어 자, 변 BC와 만나는 점을 BC와의 교점을 D라고 했어요. D. 자, 밑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아직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 B와 각 C가 같고요. 또 각 CAD와 각 BAD가 같아요. 그렇죠? 이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나머지 다른 한 각도 같다. 각 ADC와 각 ADB가 같게 되지요. 즉 이제 세 가지를 합칠게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삼각형 ADC와 삼각형 ADB에서 세 가지 조건을 한번 써봅시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각 CAD와 각 BAD가 같고 또 AD가 공통이고 또 한 가지 이제 방금 보인 각 ADC와 각 ADB가 같으니까 삼각형 ADC와 삼각형 ADB는 합동이다. ASA 합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대응하는 변으로서 AB와 AC가 같아지겠다. 자, 이렇게 같아지게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어요. 여기 또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뭐다? 두 무엇이 같은 삼각형?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아래 또 다른 설명 방법이 없을까요?
각자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라고 했죠. 조건은 똑같아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위에서는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보조선으로 그려서 보였다면 또 다른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다음 채시에 제출하는 방을 링크해 놨으니까요. 과제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요. 교과서 145쪽에 문제 3번, 4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풀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각이 65도, 50도 주어져 있네요. 나머지 다른 한각을 구해보면요. 얘는 내각의 합 180도다 라는 걸 이용해야겠죠. 180도에서 65도하고 50도 더한 거 115도를 빼주면 65도가 되네요. 그래서 각 B65도를 구하니까 65도, 65도 각이 똑같아졌네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x의 길이도 똑같이 7 되겠다 라는 겁니다. 가로 2번을 볼까요? 자, 32도, 32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저 내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DC의 길이 똑같이 5cm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쪽의 각은 삼각형 DBC에서 보면 한 외곽이죠. 자,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32도를 더한 거, 두 개를 더한 거 64도가 되겠네요. 그러고 나니까 삼각형 CAD가 두 내각의 크기가 같네요. 그래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그래서 CD와 AC의 길이가 같아져서요. X의 값은 5가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어요. 자, 문제 4번 풀어보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각 BDC의 크기 구하고요. AD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라는 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꼭지각 A가 36도예요. 그러니까 180도에서 36도를 빼면 144도가 되네요. 두 밑각의 합이 144도니까 둘로 나누면 72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72도, 자, 왼쪽도 72도. 이 72도를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36도가 되겠죠. 그러면 각 BDC는 삼각형 ABD의 한 외곽이죠. 그래서 36도와 36도를 더하면 72도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BDC의 크기는 72도.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72도, 72도. 두 내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길이 똑같다. 그런데 또 36도, 36도 두 내각이 같으니까 얘도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ABD도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BD, AD 길이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AD 길이는 4cm가 되겠네요. 4, 이렇게 4cm. 그리고 얘가 굉장히 특별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ABC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도 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5번과 수학 역량 기르기 풀고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행글라이더의 날개는 좌우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등변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좌우 균형을 이루려면 이등변삼각형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들, 그런 사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은 하나 찾았어요. 네. 우리가 집에서 쓰는 물건이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쵸, 옷걸이입니다. 옷걸이든 여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야지 좌우 균형을 이루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가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옷걸이가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이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앞에서 배운 고대와 중세에 쓰였다는 수평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찾으면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수학 역량 기르기 볼까요? 다음 대화를 읽고 준서의 질문에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메모판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걸렸네. 수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랬어요. 앞에 영상에서 액자를 지면의 수평으로 거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 메모판의 윗변과 그 다음에 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모양을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메모판의 윗변, 얘랑 줄이 이렇게 못에 걸려 있죠. 얘를. 자, 못이 걸린 이 위치를 잘 조절하면요. 이 줄의 한가운데 못이 오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이거 똑바로 걸리게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요 못이 줄의 한가운데 오도록.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 번만 짚어보면요. 여기서 이 못에서 쭉 곧장 내려온 선을 그려주면 얘는 지면과 수직이 돼요. 그쵸? 근데 이 곧장 내려온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좌우가 똑같아요. 이 각을 이등분한 게 된다. 그러면 각을 이등분한 선은 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 돼요. 여기가 수직이고 또 지면과도 수직이니까 이 밑변과 이 지면은 평행이 되겠다. 그래서 액자가 평행으로 걸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 배웠습니다. 끝.